네,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8번째 시작합니다. 벌써 8번째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강을 채우지 않고도 하프 강의가 끝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좀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하프 강의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나머지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OX 문제집으로 엄청난 많은 회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압축 강의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쭉쭉 진도를 따라오시면서 반드시 OX 문제를 혼자 풀어보고 복습해라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오늘 216페이지 공법상 계약부터 한번 보시죠. 1-1번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를 합치로 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번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나왔고요. 자력, 집행력, 공정력, 존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217쪽입니다. 3번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했어요? 아니라 했었죠. 하지만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법률에 반하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 일반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4-4번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공법상 계약은 없어요. 우리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확공계에서 그 확공계가 이제 행정절차법이 새로 생겼다고 했죠. 근데 그 계는 행정계획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아직도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다 기억하시고요. 4-5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이거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이제 X인데, 그죠? 우리 그 교재가 오라 돼 있어서 제가 정오표로 정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해설도 아니 이 해설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답 해설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용이 이거죠.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5-1번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뭔 문제죠? 취소되지 않을 때까지는 효력이 있다. 공정력 문제죠. 근데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그냥 효력이 없다. 이것도 종호표 정정해 주세요. 여러분 X입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6-2번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 채용 계약 해지. 이것도 공법상 계약이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했고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역시나 마찬가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밑에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물론 이제 오늘 배울 진도에는 포함됩니다. 행정절차법 부분에 해당하는 논점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지문 내용이었어요. 다음 219쪽의 9번입니다. 역시나 시립 무용 단원의 위쪽과 회쪽은 전부 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뭘로 다퉈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이게 낚시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면 X를 고르는데 행정소송 안에 항당 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O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낚시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10번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건 우리 표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BK21 있죠? BK21은 우리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력적 성질이 강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당사자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단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번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뭘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논리적으로 이런 건 어렵진 않은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 3개고 가져왔고요. 이제 잘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문장을. 그랬을 때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의 전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사실 이 다툼이 아니라로 잘라야 되는데 잠깐 문구가 애매하게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툼이면은 당사자 소송이지만 그게 아니고 뭐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뭐 이런 거라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라면 그때는 당사자로 갈 게 아니고 뭐 민사로 가든가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구 자체, 이 세 줄 문구를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읽어가면서 분쟁임으로 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너무 쉽고요. 그 뒤에 이런 내용들 쭉쭉쭉쭉 이것만 좀 익혀주면은 시험장에서 이 지문이 어차피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판례 문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구에 익숙해지시면은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빠르게 O와 X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21페이지 사실행위로 갈게요. 2번, 수신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자, 국립대학교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게 뭐라 했어요? 행정계획이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논점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다라고 해서 바로 틀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중요한 결론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다라는 결론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자 행정계획이다라고 한 번 더 법적 성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지도로 갑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와 일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가 뭔지 그냥 의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넘어가고요. 223페이지 4-1번 행정지도에도 법률의 우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쵸? 행정지도가 법률에 반함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고요.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아마 이거 PPT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아마 X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던가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반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는 구속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X입니다, X. 4-3번.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하여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했지만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 224페이지 5-1번입니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되며 당연하죠.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서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비례 원칙, 임의성의 원칙, 그리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까지도 바로바로 넘어가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및 그리고 신분도 밝혀야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25페이지 8번이고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문 문제입니다. 서면 교부 청구권, 민원인의 권리죠. 잘 기억하시고요. 11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겠다라고 해서 사실 뭐 행정지도 이런 건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만 잘 구분하면 돼요. 226페이지 이런 거죠.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 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조치 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자, 이거는 행정지도지만 권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고소송 통해서 다퉈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학칙 시정 요구. 이것도 학칙 시정 요구 들어가면은 뭐라 했어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안 된다 했죠. 그거랑 잘 비교하라고 말씀드렸고요. 228페이지 15-1번입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의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형법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무죄가 되거든요. 근데 무죄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처벌된다는 결론이고요.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이거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범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이 행정지도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돼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고 다른 적법하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행정 지도를 따라서 했다. 그 책임도 다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3단원 넘어갑니다. 230페이지고요. 하나의 납입 고지서에 의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를 적어야죠. 근데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그 본세인지 가산세인지 알지도 못하고 총액만 알려져 있으면 그걸 좋다고 납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 절차에 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더 넘어갔죠. 230, 그대로입니다. 1-4번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교과서 우리 기본서처럼 바꿔주셔야 돼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는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확공계에서 그 계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계획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에 넘어가고요. 이것만 보시면 이거는 바로바로 맞출 수 있죠? 이건 바로 넘어갑니다. 232페이지 5번입니다. 자, 이 행정 절차에 있어서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외적으로 안 따라도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죠. 조문에 지방의회 또 국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거나 동의나 승인을 받아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조문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233페이지 7-1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행정절차 거쳐도 돼요? 안 거쳐도 된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었죠. 당의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뭐가? 직위해제 처분. 잘 기억하시고요. 많이 나옵니다. 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된다. 이거 아마 혼자 푸셨으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 틀렸어요? 간혹 이게 오답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 성질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거나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의 경우에만, 즉 이 두 가지에만인데 여기는 그 중에 한 가지에만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주 고도의 낚시예요. 물론 올해 국어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출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앞쪽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더 드렸었어요. 7-3번 별정직 공무원이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 판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별정직 공무원도 요럴 때만 배제되지 아닐 때는 행정절차법 적용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X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논리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9번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과정에서 우리 공기업 사장 하면 보통 KBS입니다. KBS. 역시나 그 KBS를 사장을 해임할 때도 절차법상 거쳐야 되고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죠. 바로 넘어가고요. 자, 234페이지 10-2번 육군 삼사관학교 상원생도 퇴학 처분할 때에도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19번입니다. 자, 교부에 의한 송달은 이렇게 쭉쭉 이건 뭐 조문 문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고요. 20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까? 아니죠. 동의를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238페이지 23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맞죠?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되는 건데 입력된 후 인지하였을 때 이게 낚시 문제라고 했었죠.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조문은 조문 그대로 뒤에 붙이거나 바꾸면 안 된다. 잘 기억하시고요. 240페이지 28-1번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 제시해야 되고요. 다음 2번 영업허가의 처리 당시 그 상대방이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이유 제시에 생략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았어요? 공무원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 제시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행정처는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을 당사자가 요구하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넘어가죠. 조문 문제예요. 조문 문제.
다음 29-1번입니다. 행정청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근거 규정. 이거 아까 우리 키워드로 잘 기억하라고 했던 판례죠. 자, 이게 이제 소극적 처분. 내가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주는 거. 적극적 처분은 아예 내 면허를 박탈하는 거라 했어요. 소극적 처분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걸로 오케이다 라고 했었고, 아까 적극적 처분은 조금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찌됐건 그 조항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라 했었죠. 그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법만 말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간 거기 때문에 이 판례 문구 자체 그대로 암기를 해야지, 출제위원도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거 몇 항까지 안 한 것만으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거는 반드시 정답 12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법령만 기재했으나 신청인이 자기 신청이 이런 거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요호에 따라서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요런 문구까지 들어가줘야지만이 요 결론이 그대로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 드렸고요. 243페이지 36번입니다. 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할 때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와가지고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효력 안 된다 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효력이 인정된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41-1번. 행정청은 신청에 구두 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을 때는 되돌려 보내야 된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했다.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예요. 이것도 보내야 한다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문 잘 기억하세요. 다음 246페이지 43-1번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이것도 정말 고도의 낚시였죠. 7급 문제였는데 우리가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인데 의무를 면제하거나 권익을 부여해요. 이거는 침익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이죠.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내가 딱딱 캐치하면서 문제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9급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7급은 꼭 이렇게 뭐 굳이 7급, 9급을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이런 낚시형 문제, 고도의 낚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수익적 처분은 사전 통지 안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X예요. 우린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공부하는 겁니다. 43-2번. 상대방의 규칙 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전 통지 해줘야 된다 했죠. 네, X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43-3번.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제3자는 일단 자기가 신청을 해서 그 제3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했죠. 아니면 그 행정청이 들어오게 만들거나 일반적인 제3자는 안 된다. 그래서 사전 통지 의무도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247페이지 44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쭉쭉 넘어가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누구에게 사전통지 해줘야 된다? 양도인. 그죠? 이제 면허 그 자격증 없어지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통지 해줘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5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 통지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했어요. 왜냐? 아직 그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역시나 일반 처분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해줘도 된다 했죠? 의견 제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바로 넘어가고요. 다음 248페이지.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되면 의견 청취 의무 당연히 면제된다 했죠. 세트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X라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리는 것처럼 조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조문 문제를 출제자가 내가 이거 내가지고 무조건 틀리게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계속 나오지도 않았던 아까 그런 이상한 그 나오지도 않은 조문 중에서도 문구 하나 탁 틀리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면은 그거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근데 그거 한 문제 맞히겠다고 조문을 다 외운다.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 조문이 많이 나온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라?
기출이 많이 된 거 위주로 눈에 익혀가지고 보고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암기해라, 결론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